자다가 입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 또 아니, 나 또 너무 아픈 거예요. 모르겠어. 자, 빨리 하자. 빨리 하고, 오늘 경우에서 기본 잡고, 이거 아니다. 뭐 계산하는 거야 나중에 하면 되니까. 아니다, 계산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역시 니네 푼 거 보니까 부등식을 제일 못 풀었더라. 가장 최근인데. 역시 부등식이 어렵지. 자, 경우의 수는 너희들 2학년 때 다 했어. 근데 2학년 때 할 때 보통 애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2가 나왔고 경우의 수가 3이 나왔어. 그러면 답을 쓸 때 일단 더해서 5가 답에 있으면 5를 찍고, 5가 답이 없네? 그럼 곱하면 6이 있어. 그럼 6을 답을 써. 근데 5랑 6이 다 답이 있으면 뭐 문제를 이딴 식으로 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우리 변태공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자, 옷을 입는데, 자, 옷을 입어. 근데 티가 4개가 있고 바지가 3개가 있어. 옷을 입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을 때 3 더하기 4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3 곱하기 4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석호, 넌 3 더하기 4야? 3 곱하기 4야? 3 곱하기 4. 가을이네? 현정이는? 내가 좀 이따 왜라고 물어볼 거야. 저 가리 똑같이. 가을이랑 똑같아? 덩원이는? 곱하기. 자, 왜 곱하기일까? 어떻게 구별해, 너희는? 석호, 너는 어떻게 구별해? 느낌적 느낌? 잠깐만.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 지하철 타고 부산 어떻게 가? 기차를 타고 3가지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자, 얘는 3 더하기 4야, 3 곱하기 4야? 일단 다수결에 의해서 얘는 3 곱하기 4로 결정이 났어. 얘는 더하기. 자, 이거 두 개가 왜 달라? 같이 안 일어나서. 같이 안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는 게 뭐야? 저 티랑 바지는 같이 일어나서. 얘네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그렇게 판단해? 좋은 판단인데?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 게, 지금 얘는, 자, 위에 거는 T가 A, B, C, D가 이렇게 있고 바지가 1, 2, 3, 1번 바지, 2번 바지, 3번 바지 이렇게 있으면 A에 1번, 2번, 3번을 할 수 있고 B에도 1번, 2번, 3번을 할 수 있고 C에도 1번, 2번, 3번을 할 수 있고 D에도 1번, 2번, 3번을 코딩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하나당 세 가지니까 결국에는 3 곱하기 4란 말이야. 오케이? 4 곱하기 3이겠지. 정확하게 하면. 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기차가 3개고 비행기가 4개다. 그럼 기차를 하나를 타고 비행기를 타서 서울을 가는 게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기차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야. 자, 여기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은 그러니까 보통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있잖아. 주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둘 다 필요할 때 목적을 이루는데 둘 다 필요로 할 때는 합이야. 둘 다 필요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 4가지, 바지 3가지면은 T 4가지, T만 가지고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없지. 그지? 반바리 하면 되지. 그러니까 T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무조건 바지도 같이 딸려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랑 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거를 경우의 수 A라고 하고 이 경우의 수 B라고 한다면 얘는 경우의 수 A랑 B라고 반대다. sorry. 곱의 법칙이지. 곱은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합은 이제 따로따로 생각해도 무방할 때. 그러니까 너희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봐봐. 하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 하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 얘는 3 곱하기 4인지, 3 더하기 4인지를 이제 생각을 할 때 하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없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럴 땐 곱하기. 얘는 비행기 4개는 없어도 나는 부산까지 갈 수 있지. 기차 타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그러면 요거를 똑같은 문제를 하나를 더 해보면, 서울에서 난 부산에 가. 부산에 갈 건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야.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는 4가지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 3 곱하기 4가 되겠지? 그지? 이거는 내가 여기를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난 죽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못 가잖아. 그지? 대전까지밖에 못 가. 빵 먹고 싶다. 대전. 성신당 가본 사람? 안 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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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솔직히 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성신당 빵, 그지? 아니 뭐 맛이 없다라기보단 약간 가성비 느낌이야. 그지 않냐? 가성비 느낌이야. 진짜 싸고, 진짜 싸, 근데 빵이 싸고 맛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물론 내 입맛이 되게 저렴하긴 하지만 나는 대충 다 맛있거든. 자, 그래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보통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을 일렬로 세운다고 생각을 하자. 3명만 일렬로 세우자. 너무 귀찮으니까. 자,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너희는 보통 이게 중학교 때는 이렇게 자리를, 3자리를 마련을 하고, 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 두 번째 자리에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가지고, 얘는 1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곱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여기는 3가지가 나온 거야.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게 첫 번째 자리에 사람들이 쓰는 사건이 3가지인 거야. 알겠어? 나눠야 된다. 경우의 수는 처음에 잘 해놔야,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놔야 나중에 진짜 힘들다. 첫 번째 자리 사건,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사건, 두 번째 자리에 앉는 사건, 세 번째 자리에 서는 사건인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사건이 3가지고, 두 번째 자리에 앉는 사건이 2가지고,
세 번째 자리에 앉는, 자꾸 앉는이래. 서는 사건이 한 가지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왜 곱할까? 사건이 지금 3개의 경우의 수가 나왔잖아, 지금. 그럼 왜 곱할까? 얘네는 3줄에 세우기 때문에, 만약에 요 사건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네는 완성이 안 되지. 3줄에 쓸 수가 없잖아, 그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쓸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3개가 다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처음에 잘 잡아야 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3, 2 해놓고 곱하면 되지. 이게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를 배우거든. 자, 6의 약수의 안녕. 왜? 저 연락서 엄마 병원 갔는데 6은 2 곱하기 3이야, 그지? 그러면 너희들이 6이라는 애가 2 곱하기 3이라고 했으면 6의 약수를 구하시오 한다면 1, 2, 3, 6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근데 이거를 공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게 있어. 자,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기억나? 12라는 건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자, 이렇게 해놨어. 자,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몇 개? 그때는 공식으로 외웠거든. 6개. 기억나? 여기 있는 요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가지고 곱했던 거. 이게 경우의 수에서 나온 거야. 이 공식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자, 지금 12라는 거는 1, 2, 3, 4, 6, 12 이렇게 이제 약수들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4라는 거는 2 곱하기 2고 6이라는 건 2 곱하기 3이고 10이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은 자, 우리의 재료는 2랑 3이 있지. 1이라는 애는 2를 0번 쓴 거고 오케이? 2를 0번 쓴 거야. 자, 2의 0제곱은 얼마? 1. 기억나?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A의 0제곱은 무조건 1로 이거는 약속을 한 거야. 물론 뭐 증명하면 뭐 증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자, 그러면 다시 1이라는 애는 2를 0번 쓴 거고 3을 0번 쓴 거야. 2라는 애는 2를 1번 쓴 거고 3은 0번 쓴 거야. 3이라는 애는 2를 0번 쓴 거고 3을 1번 쓴 거고 2 곱하기 2는 2를 2번 쓴 거고 3은 0번 쓴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의 제곱이라는 건 2가 지금 2개가 있잖아. 맞지? 2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야. 2개밖에 없어. 근데 왜 3가지일까? 안 쓰는 경우가 있잖아. 2라는 애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야. 3가지. 자, 2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야. 왜? 0번 쓰는 경우, 1번 쓰는 경우, 2번 쓰는 경우. 요렇게. 오케이? 3도 마찬가지. 3은 지금 1제곱이지. 3은 몇 가지겠어? 2가지. 3은 지금 1제곱이잖아. 2가지. 뭐? 0번 쓰는 경우, 1번 쓰는 경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 우리는 요 4라는 걸 할 때는 요 2를 3번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을 가져온 거고 3은 0번, 1번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0번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자, 약수의 개수라는 건 결국에는 자, 약수의 개수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 있는 2를 A번 쓰는 거
근데 여기에 있는 요 지수를 봤을 때는 얘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약수의 개수는 얘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요런 식이 될 건데, 뭐야? A는 몇 번 쓸 수 있어? n 플러스 1번. B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번. C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r 플러스 1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다 곱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약수의 개수 공식이었어.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그냥 약수의 개수 공식으로 그냥 외웠다면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면 얘네들이 왜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가 이제 확정이 나는 거지. 알겠어? 왜 n 플러스 1, 여기 있는 요 지수에다가 왜 더하기 1을 하는지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알겠지? 그 약수의 개수는 꽤 오랫동안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 물론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확통을 하게 될 거거든. 모총고를 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 얘를 한 번 더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확통은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하고 확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수능을 치는 거지. 자, 어쨌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고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이런 식으로 보통 경우의 수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하자. 자, 그래서 방법의 수 이거는 나중에 하자. 방법이랑 금액은 되게 중요하거든. 방법이랑 금액이 다른 건 알겠냐?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동전이 몇 개가 있는데 뭐 110원짜리 얼마, 뭐 50원짜리 얼마, 100원짜리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다르다. 만약 50원짜리가 두 개 있고 100원짜리가 하나 있어. 그럼 100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0원짜리 두 개로 할 수 있고 100원짜리 하나로 할 수 있지. 근데 금액의 수는 100원 하나잖아. 얘는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50원짜리 두 개로 만드는 경우랑 100원짜리 하나로 만드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는 서로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하자. 그래서 너희는 뭐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좀 편안하게 될 거고, 자, 오늘 해야 되는 건 이제 순열과 조합. 이걸 조금, 순열이랑 조합은 너희가 배운 걸로 치면 난 왜 맨날 생각하는 건데 순열이 앞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자, 조합이랑 순열이 있어. 조합은 뭐냐면 너희가 배운 거로는 이거랑 대표 두 명 뽑기랑 뭐가 그거냐? 반장 무한자 뽑기. 그러니까 자, A, B, C라는 세 명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기억나? 기억나? 대표 두 명 뽑기는? 자, 자리는 두 자리야, 그지? 두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지. 얘도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얘도 두 가지. 맞지? 자,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야. 그럼 얘네들이 답이 똑같냐? 자, AB, AC, BA, 잠깐만, BC, CA, CB. 자, 이렇게 뽑을 수 있어, 그지? 이게 6가지야, 그지? 얘는 나누기 1을 해줘야 돼. 왜 나누기 1을 할까?
얘네 둘이가 같은 경우지. 그지? 대표 두 명이라고 했으니까 A를 먼저 뽑든 B를 먼저 뽑든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A, B 두 명만 뽑으면 똑같은 경우잖아. 그지? 근데 반장, 부반장에서는 A, B가 뽑히는 경우랑 B, A가 뽑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반장 자리잖아. 여기가 부반장 자리잖아. 그럼 A, B가 이렇게 뽑히는 경우랑 B, A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엄연히 다르지. 왜? 반장이 틀린데.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3 곱하기 2야.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뭐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한마디로. 너희는 이제 계속 구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걸 보는 거 다른 자, 순열은 나열하는 순서가 의미가 있을 때 순열이야. 얘는 그러니까 이 나열하는 순서라는 게 이거야. A, B냐 B, A냐.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지. 맞아. 그리고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조합은 너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자, 뽑기까지가 조합이야. 그럼 순열은 뭐냐면 뽑고 나열하는 데까지가 순열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합은 A, B 뽑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내가 A, B를 뽑았어. 그럼 거기까지만 하면 조합인 거야. 이해돼? 근데 얘는 A, B를 뽑았어. 거기가 끝이 아니야. A, B를 뽑았으면 A, B랑 B, A가 순서가 상관이 있지, 그지? 얘는. 그러니까 뽑아놓고 나열하면 그게 순열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순열에서 이 열자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순자는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알겠지? 순열. 이게 순열과 조합의 서로 다른 점이야. 그래서 너희는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 문제가 순열이냐, 순열 문제냐, 조합 문제냐를 구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일단은 조합을 먼저 생각을 해. 그러니까 뽑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뽑는 거. 알겠지? 뽑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 이 뽑은 거를 가지고 나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굳이 나열을 안 해도 되는지. 반장, 부반장은 나열을 해야지만 뭔가 정확하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지? 대표 2명은 뽑아놓으면 금방 2명 대표 시키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자, 그러면 조금 더 예를 좀 심화된 걸 들어볼게. 너희는 나중에 함수의 개수를 할 건데. 자, 1, 2, 3이라는 게 x가 이렇게 있는데, y는 a, b, c였어. 그러면 F1이랑 F2랑 F3이 이거 ABC로 하면 안 되겠다. 얘를 1, 2, 3이라고 하고 이걸 4, 5, 6이라고 하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 F1은 그러니까 1이 될 수 있는 함수값이랑 F2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어떤 애? 3을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어떤 애야? 자, 7이라고 하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조합 문제일까? 순열 문제일까?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란다.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 이건 순열 문제일까? 조합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F1이 될 수 있는 애, F2가 될 수 있는 애, F3이 될 수 있는 애를 뽑으면 끝날까? 아니면 뽑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될까? 얘는 조합이야.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F1이 그냥 이렇게 할게. 5고 F2가 6이고 F3이 7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4, 5, 6, 7 그러니까 Y에 4, 5, 6, 7이 있잖아 그지? 이것 중에 3개만 뽑으면 자 예를 들어서 4, 5, 6, 7 중에서 5, 6, 7이 뽑혔다고 칠게.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자연스럽게 이 5는 누구의 함수값이겠어? 이 5는 F1이 될 거고 6은 F2가 될 거고 7은 F3이 자동으로 그냥 조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5, 6, 7이 있는데 F1이 제일 작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F1은 그냥 5가 되는 거고 F2는 그냥 6이 되는 거고 F7은 그냥 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5, 6, 7만 뽑아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가가지고 지들이 자리를 잡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게 조합 문제일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을 때는 조합이 딱 조합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조합 문제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순열이랑 조합이랑 당연히 따로따로 시험을 안 칠 거란 말이야. 같이 칠 거거든, 시험 범위는. 그리고 수능에서도 당연히 같이 칠 거고 확통에서도 같이 칠 거야. 그러니까 순열이랑 조합은 일단 제일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요 문제가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 왜냐면 계산 방법이 틀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조합이냐, 뭐 이 문제는 조합이다, 이 문제는 조합이고 반장 부반장 문제는 순열 문제다, 이런 거를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내가 그 계산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일단 뽑아 놓고 거기서 끝이면 좋아. 이거를 이제 신경을 써서 내가 나열을 해야 되면 순열. 알겠어? 이런 식으로 너희는 구별을 해주면 될 거야. 그리고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해봐서 알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수업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거든. 그러니까 확률 조합이 경우의 수 파트 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지금 4명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4명 다 지들만의 답을 다 내. 근데 4명 다 다들 다 저는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 근데 4명 다 답을 내. 근데 4명 다 자기만의 또 그 논리가 있어가지고 4명 다 지 답이 맞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순열조합은 약간 말장난이라서 뭔가 어떤 조건이 나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좀 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많지. 근데 또 어떤 애들은 엄청 쉽게 하더라. 자기는 순열조합이 더 쉽대.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좀 쉽대. 그래서 좀 외워줘야, 그러니까 제일 쉽게 처음에 하는 거는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고 좀 외워놓는 게 좀 편할 거야, 처음에. 그러면 맨날 확통런 들어봤냐, 요새? 요새 확통런이라는 사탐런 들어봤어, 사탐런? 이게 뭐냐면 요새 입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대학을 가잖아?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못 모를 때 나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서울대 간다고 생각을 하겠지. 난 이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을 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거든. 선택을 하면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 나는 미적분을 해야지. 너희랑 조금 다른 느낌이야. 미적분을 해야지. 나는 문과를 갈 거야. 그럼 미적분을 안 해도 되니까 확통을 할 거야. 그냥 과탐이랑 사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난 공대를 갈 거니까 과학에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문과 애들은, 아, 나는 문과니까 굳이 과학 안 들어도 돼.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근데 해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 이과 애들이. 과학이 너무 어려운 거야. 사탐은, 공부 안 했는데 대충 치는데 점수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능이 보통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기 전쯤에, 난 과학 안 해. 지금부터 사탐 공부하는 거야. 그걸 사탐런이라고 해. 런이 도망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사탐으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미적분 하는 애들도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들어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지금까지의 수학이랑 좀 달라. 외울 것도 너무 많고 공부량도 너무 많고 진짜 예제 하나 풀려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난 이거 못하겠는 거지. 어째 너희들이 공통수학 1을 했죠.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랑 대수까지는 어째 해봤는데 미적분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성적을 쳐봤는데 내 성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적은 잘 나왔는데 퍼센티지는 너무 낮은 거야. 등급은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럼 난 그냥 확통 쳐 해서 그때부터 확통 공부해서 확통을 수능을 치는 거야. 그걸 확통런이라고 하거든. 보통 확통 100점이랑 미적분 선택한 애들 2개 틀린 애랑 표준 점수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확통 100점 맞아야 100점 맞아봐야 100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적분보다 확통이 더 쉽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확통이 더 어려워. 난 미적분이 더 쉬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진짜 틀린 것 같아. 근데 대다수의 애들은 다 확통이 쉽다고 그래. 나는 확통이 진짜 처음에 잘 못해가지고 나 선생님 학원 강사 처음 시작할 때 중학교 2학년 수업 들어가는데도 막 개념 유형 막 이런 것도 전부 다 풀고 들어갔어. 미리. 확통. 보통 중등부 수업은 그냥 쫄래쫄래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업하면 되거든. 근데 확통은, 이 경우의 수 파트는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되게 못하는 쪽이거든, 이 확통을. 근데 사람마다 진짜 많이 틀리니까. 자, 어쨌든. 자, 이제 순열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할 건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A, B, C, D 4명이 있으면 이 4명을 일렬로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하자.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자, 그럼 얘는 순열 문제야, 조합 문제야. 만약에 4명 중에 3명을 뽑았어. 그래서 B, C, D를 뽑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3명을 뽑은 애들을 일렬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 C, D랑 B, D, C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자, 첫 번째 줄, 이게 첫 줄이야. 얘가 두 번째 줄이야. 여기가 세 번째 줄이야. 그 다음에 또 얘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얘가 세 번째 줄인데 이번엔 CBD로 안 쳤어. 안 쳤대. 계속 세웠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지. 첫 번째 줄에 앉은 사람이 다르잖아. 다른 경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순열 문제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는 요거를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4명 중에서 3명을 뽑으니까 3명을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첫 번째 줄 자리, 이게 두 번째 줄 자리, 이게 세 번째 줄 자리.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B, C 4명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됐냐? 그럼 여기에 여기에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넣어봐라. 그게 중요하다. 알겠지? 경우의 수를 구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어봐. 누구 넣을까? 자, B를 뽑았다고 쳐.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몇 명 남았어, 지금? 3명 남았죠. B를 지금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인 거야. 그러면 뭐 뽑을까? 뭐 A를 뽑아보자 치자.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그러면 두 가지. 뭐 D를 뽑았다고 치자. 이렇게 해서 4, 3,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이렇게 중학교 때는 계산을 했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건 중학교 때까지 확률을 했던 거고. 자, 이거를 우리는 고등학교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4P3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이거는 뭐냐면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순열의 영어거든. 4P3이라고 얘기해.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한다. 그리고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얘가 처음에 4로 시작을 하고 요거는 뭐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하나씩 내려가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일반화를 시키면 NPR이라고 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에서 N-R 플러스 1 그러니까 얘가 R개가 곱해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해서 할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안 쓰냐? 아니야, 이것도 써. 그래서 순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NPR. 됐지? NPR은 순열이라는 표시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5P3 이러면 요 계산 어떻게 하면 돼서 요거로 시작을 하겠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여기까지. 이거는 3개. 뭐 5P2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이해돼? 가라세? 두 개만 곱하는 거. 여기 있는 요 숫자가 개수를 얘기한다고 했잖아. 곱해지는 숫자의 개수. 그러니까 5 곱하기 4까지인 거지. 곱해지는 거는 앞에 있는 숫자부터 하나씩 내리면 되는 거야. 자, 아무거나 더 해보자. 뭐 7P3 가라. 7, 몇 가지? 3개라니까, 3개. 3개 곱해지는 거야. 7로 시작을 해서 3번 곱해지는 거라고. 하나만 더. 뭐 할까? 4P3.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됐냐? 이게 퍼뮤테이션 계산법이야. 됐냐? 그러면 5P0은 뭘까? NP형으로 하자 그냥. N명 중에서 0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이거는 그냥 말은 안 되는데 그냥 외워. 0 들어가면 무조건 1이야.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필요해서 만든 건데 NP형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N명 중에서 0명을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지. 나열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냥 NP형은 외워주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상한 애가 있는데, 자, n 팩토리알이라는 게 있어. n 팩토리알이 뭐냐면 그냥 n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 뭐냐면 npn이야.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그럼 얘는 어디까지 곱하면 되겠냐?
마지막 1까지 그냥 다.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팩토리알 이러면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4팩토리알 이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그래서 4팩토리알은 웬만하면 24라는 걸 외운다. 외워야 돼. 그래야 계산이 좀 빠르다. 4팩토리알을 맨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요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11제곱 얼마야? 121. 그지? 이거 외우고 있잖아. 14의 제곱 얼마야?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거거든. 그지? 니네가 지금 계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 15의 제곱은 225. 18의 제곱은 324. 이건 다 외우고 있는 거지. 이거 외워야만 피타고라스 할 때 진짜 편하고 제곱수 할 때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것처럼 4팩토리알 하나 정도는 외워두자는 얘기야. 그래야 계산할 때 좀 편해. 자, 그 다음에 옆에 또 이상한 게 있어. 아까 분명히 MPR 계산하는 거는, 자, 이거는 좀 지우고 하자. MPR을 계산하는 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에서 곱하기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게 MPR을 계산하는 법이라고 했지, 그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나와 있지. n 팩토리 n-r의 팩토리알분의 n 팩토리알이 MPR이다 라고 나와 있어. 이건 뭐냐면 이거를 그냥 끝까지 내린다고 생각을 해봐. 이 다음에는 뭐 곱해지겠어? n-r 곱해지겠지. 여기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1씩 빼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n-r 더하기 1까지가 원래 계산하는 법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개 더 빼면 n-r 되지. 그 다음 한 개 더 빼면 n-r 빼기 1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1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n 팩토리알이잖아. 그지? 맞아? 그러면 얘를 요걸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되잖아. 원래 계산하는 게. 자, 이걸로 나눈다. 자, n-r부터 1까지의 곱하기 n-r부터 1씩 내려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얘를 n-r의 팩토리알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얘랑 나눠지니까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정리한 거랑 요 계산한 거랑 요거 여기까지는 똑같다라는 얘기야. 어디다 쓰느냐? 증명할 때. 요 방법은 보통 증명할 때 많이 써. 그래서 이거는 외워놔야 돼. 증명할 때도 쓰고, 문제가 좀 애매하게 안 풀릴 때, 계산 문제 풀 때 애매하게 안 풀릴 때도 쓰고, 뭐 이것저것 쓰는데, 여기저기 이것저것 쓰는데, 근데 잘 안 쓰긴 해. 보통은 그냥 다 이걸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거야. OP2를 내가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보통은 이제 5 곱하기 4로 계산을 할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OP2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냥 위에를 5팩토리알이라고 일단 써놔. 그럼 뭘로 나눠야 되겠어? 이거 없어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5 곱하기, 자, 이거를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위에는 5 팩토리알이고 밑에는 5 빼기 2의 팩토리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순열 계산하는 법이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웃하는 애들 하나만 딱 계산을 해보고 넘어가자.
어디 갔지? 5번 볼게. 자, 너희는 이거 이미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야. A와 E를 이웃하여 세우는 방법. 자,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건 뭐야? 얘네들이 짝을 지어서 계속 같이 다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A랑 E를 A랑 E를 이렇게 멀리 떨어. 자, A랑 E를 한 사람이라고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 P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자. 됐냐? 자, 그러면 뭐야? 이제 몇 사람이 됐어? 네 사람이 된 거야, 네 사람. E와 A는 한 사람으로 지금 치환된 거다. 알겠지? 그래서 네 사람이 된 거야. 그럼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야? 네 가지야.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얘를 치환을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E랑 A랑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E랑 A랑 자리를 바꾼다라는 얘기는 이 두 명을 나열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말이지. 자, E와 A를 자리를 바꾼다 라는 내용이랑 E와 A를 나열하는 법이랑 이거랑 내랑 똑같은 말이다, 그지? 그래서 이 팩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너희는 이거 집에 가서 있잖아. 그 경우의 수 필기할 때 있잖아. 보통은 요것만 이렇게 적어 놓거든.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요건 도대체 뭐에 관련된 내용이고 요건 도대체 뭐에 관련된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중에 이제 요 경우의 수 파트를 할 때 요거는 P, B, C, D를 나열하는 법,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 그 다음 얘는 E와 A를 자리 바꿈, 뭐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그 용어로 적어놔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집에 가면 몰라. 나중에 요 정도만 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할 때는 밑에다가 이건 도대체 뭐에 관련된 경우의 수고, 이건 도대체 뭐에 관련된 경우의 수고, 이렇게. 자, 그럼 봐라. 4팩 곱하기 2팩을 계산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2 곱하기 1을 곱하니까 4, 3은 12에 24에 48 요렇게 계산을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 4팩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 24라고 외워놓으라고 했지. 그래서 24 곱하기 2는 48인 거야. 그래서 4팩은 외워놓으면 진짜 편해. 보통 답이 4팩, 5팩 정도에서 끝나거든? 그 이상 되면 막 6팩 이런 거는 진짜 좀 그렇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하고 있으면 진짜 현타 온다. 그러니까 그냥 4팩을 24라고 외워놓으면 5팩은 5 거기다 5 곱하면 되니까 120이 될 거고, 6팩은 거기다 6 곱하면 되니까 720이 되겠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4팩을 좀 외워놓으라는 얘기야. 안 그러면 진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해야 돼. 그러면 6 곱하기 5 30, 2 곱하면 60, 아씨 어디까지 했더라? 막 이런단 말이야. 됐냐? 이런 식으로 순열 문제를 너희는 풀게 될 거야. 칠 번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
8번 한번 풀어볼까? 8번? 8번 한번 풀어볼까? 자, 이 문제가 약간 디폴트 문제야.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방금 전에 푼 문제는 사실 시험에 나올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고 8번 같은 거. 너희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얘네들을 세울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제 그 자리마다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그리고 이거는 답지랑 선생님이랑 푸는 거 또 다르고 학교쌤 또 다르고 막 이럴 거야. 막 복잡한 문제 가면 니네들이 푼 것도 또 다르고 답은 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답지랑 틀리고 막 이래서 더 헷갈릴 수도 있어. 자, 5명을 일렬로 세울 거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자, 얘를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하고 얘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스몰 e 하나, 둘, 셋, 넷, 5명이야. 됐냐? 응.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양 끝에 일단 2명이 와야 돼. 그럼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겠어? 2학년 중에서 그 양 끝에 쓸 2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양 끝에 쓸 2명을 뽑아야 돼. 자, 그리고 뽑는 것까지 생각을 먼저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너희는 얘네들을 나열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 자, A, B를 뽑았어 지금. 그럼 양 끝에 들어갈 A, B잖아 지금. 이거를 순서를 상관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할 때는 얘가 뭐란 얘기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랑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같은 경우냐 다른 경우냐를 생각을 하란 얘기야. 그럼 이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르지? 그지? 이건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서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B라는 사람이 서 있잖아. 다르잖아. 오케이? 응. 그러니까 일단 얘네는 뭐야?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OP로 시작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양 끝에 2명이 오는 것까지 지금 끝난 거잖아 지금. 그럼 뭐 하라고? 예를 들어서 세우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세 자리를 이제 채워야 될 거야. 요 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자, A, B는 이미 세웠어. 얘는 끝.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버리면 이게 명확해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요 3명을 세우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대상이 몇 명이냐? 이제 1학년, 2학년 상관 있냐 없냐? 없지. 자, 그럼 몇 명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야?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겠지. 6P4. 해서 나열하면 될 거 아니야. 요거 계산하면 될 거야. 왜 세 명은 자리가 세 자리잖아. 아니지? 아, 아니네. 아, 내가 이거를 5명을 뽑아서 세우는 걸로 착각했다. 미안. 이게 아니라 그냥 전부 8명을 다 일렬로 세우는 거지 지금. 쏘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자리네. 그러면 여기에 B가 오면, 이게 6P3이 아니라 그럼 더 쉬워지네 문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6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니까 뭐 하면 돼? 600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한번 해보자. 조합 문제는 자, A, B, C 3명이 있는데 대표 2명을 뽑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A, B 이렇게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근데 요거를 나누기 2를 했었단 말이야. 맞아? 응. 자, 우리는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뽑기잖아. 나열하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요 대표 2명은. 그지? 순서는 상관이 없어. 맞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3명 중에서 순서 없이 뽑기만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C라고 쓸 거야. 이 C는 조합, 콤비네이션의 약자야. C. 그리고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3 곱하기 2에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공식으로 해볼게.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얘 계산을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하잖아. 맞냐? 근데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일단 5명 중에서 3명만 뽑아봐.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 3명을 가지고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5명 중에 지금 3명이 뽑혀 있어. 그리고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다 3팩을 하면 되는 거냐? 3명을 나열하는 거 3팩.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5P3이랑 똑같은 말이야. 맞냐? 이거 이해돼? 이해되냐? 자, 그러면 5C3이라는 거는 3팩분의 5P3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NCR의 계산법은 R 팩토리얼, 아니지, n-r 팩토리얼. 아니다, 그냥 R 팩토리얼로 하자. R 팩토리얼의 NPR, 이렇게. 이게 계산법이야. 콤비네이션의 계산법. 그러니까 분자는 순열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고 분모는 R 팩토리얼, 그러니까 뽑는 애들 나열하는 법으로 나누는 거지. 자, OC2를 보자. OC2.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5P2 계산하는 법대로 계산하면 5 곱하기 4지. 그리고 요걸로 나누니까 2 팩토리얼, 2 곱하기 1이겠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OC3을 볼게. 계산법은 똑같아.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겠지. 밑에 거 요거 3팩토리얼로.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가겠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0이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0이거든.
그러면 OC랑 OC3이랑 같지. 오케이? OC랑 OC3이랑 같지. 식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계산보다는 요 계산이 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작은 애가 편하잖아.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7C6 7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게 7명 중에서 6명을 뽑는 경우. 오케이?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요거 계산해야 되거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7 곱하기 6 곱하기 이거 너무 많다. 5까지만 하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3 요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뭐로 계산한다고? 7C2로 계산을 한다고. 어차피 이것도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NCR이랑 NC의 N-R이랑 서로 똑같다라는 걸 엄청 중요시해서 계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7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랑, 오케이? 7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랑, 7명 중에서 내가 필요 없는 애 2명 뽑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굳이 말로 하자면. 오케이? 됐냐? 자, 그 다음에 요 계산에서 NCR 요거에서 NCR이라는 거는 우리가 R 팩토리알의 NPR로 계산을 한다고 했었지. 근데 R 팩토리알의 1분의 NPR이라고 써도 되잖아. R 팩토리알의 1분의 자, 요거 N 팩토리알로 바꿀 수 있었어. 밑에는 뭐였지? N-R 팩토리알이었지. 이거 아까 NPR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 보여줬잖아. 그래서 결국 R 팩토리알의 N-R의 팩토리알의 N 팩토리알. 그러니까 NCR 계산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가 나오거든. 이거는 나중에 마찬가지 증명해서 써먹게 될 거야. 지금은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 이거 어차피 계산할 때 쓸 게 아니거든, 얘는. 계산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증명할 때 쓰고, 그 다음에 파스칼 삼각형에서 컨비네이션이 또 나올 거거든. 그거 할 때 쓰고. 그래서 그냥 요런 식이 있다 정도만. 됐냐?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아. NC형은 1이다. 이거는 NP형은 1이다랑 똑같은 말이야. N명 중에서 0개 아무도 안 뽑는다. 아무도 안 뽑는 경우에서 한 가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어. NCN은 N명 중에서 N명을 뽑는다. 당연히 한 가지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NC형은 1이라는 걸 이해를 했으니까 NC의 N-R은 똑같았잖아. NCR이랑 MC N-R은 똑같았지. 요거랑 요거는 여기 0이랑 여기 N이랑 두 개 더하면 N이잖아. 얘네들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지. 여기 봐봐. 5랑 2랑 두 개 더하면 7이잖아. 얘네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었잖아. 자, 그 다음에 4번이 엄청 중요한데 지금은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저걸 가지고 우리는 파스칼 삼각형 계산을 되게 편하게 할 거야. NCR은 N-1의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의 컨비네이션 R. 나중에 너희는 외울 거야. 외워야 되거든, 쟤는. 근데 쟤는 어디다 쓰는지 알고 나면 외우기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빡세. 됐냐? 그래서 4번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이제 요런 것들, 분할 분배는, 분할 분배는 이게 맨날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분할 분배는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졌거든? 근데 맨날 나와. 문제집에서.
근데 막상 또 확률 같은 게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써먹어야 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 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배우긴 배울 거야. 알겠지? 지금은 넘어갈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콤비네이션 계산을 하는 거를 보면 어디 있니? 뭐 이런 거. 네 권의 책을 구매하려고 한다. A, B를 모두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우리 콤비네이션을 배웠고 퍼뮤테이션을 배웠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제 콤비네이션 나중에 너희들 답에다가 7C3 이렇게 적어놓고 답지 보고 7C3인지 맞는지 확인한다.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자, 9권의 책 중에서 4권의 책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A, B를 모두 택한대. 그러면 너희는 A, B는 이미 뽑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A, B는 이미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럼 몇 건만 이제 우리 뽑으면 되는 거야? 2권. 몇 건 중에서? 그지? 7건 중에서 2건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 뭐라 그래? 7, C, 2.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 2건을, 뭐, D2를 뽑았다고 쳐. D2를 먼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없지?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콤비네이션 확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는 7C2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7C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2 곱하기 1, 요거 2팩토리알, 그리고 7 곱하기 6 계산해서 21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웃하는 애 아까 해봤으니까 이웃하지 않는 애 딱 한 번만 해보자. 이것만 하고 집에 가자. 근데 요거 배워서는 아마 문제 푸는 데는 되게 힘들 거야. 문제 푸는 데는 되게 힘들 거고, 그냥 너희는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거다 정도의 뭐 소개 정도?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 이것도 그냥 유형 문제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지만 이제 감만 잡으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웃하는 문제를 풀었잖아.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했었지? 걔네들을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벽을 세우는 거야.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학생으로 벽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얘를 large A, B, C라고 한다면 얘를 small A, B, C라고 할게. 그러면 요 세 명을 요렇게 먼저 세워버리면 남학생들은 이제 어디 들어가면 되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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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로 먼저 벽을 세워버리고, 그러면 여자들 사이에 남자들이 껴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절대로 남학생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안 생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로 벽 세우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 여학생들끼리 벽 세우는 거는 일단 뭐가 되겠어? 3명을 나열하는 법이겠지. 그럼 뭐가 돼? 3팩이 되겠지.
그 다음에 남학생들을 여기 세우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냐? 4. 느낌도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 뭐지? 4명을 나열하는 법. 네. 4명 중에 3명.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아니지. 요 자리가 있잖아. 4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있어.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뭐야?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랑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서로 다른 경우잖아. 오케이? 그래서 4, P,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풀 때 내 머릿속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4P4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들어가. 4C3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개 중에서 A, B, C가 들어갈 자리를 일단 먼저 뽑아.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선택이 됐다고 쳐. 오케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럼 여기에 A, B, C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은 3팩을 해주는 거지.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근데 내 머릿속은 이렇게 보통 흘러가. 내 머릿속. 4P3은 나는 근데 퍼뮤테이션 계산을 잘 안 해가지고 내 머릿속 항상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너희들 스타일이 있으니까 4P3으로 계산해도 좋고 4C3에다 3팩토리얼 계산해도 좋고 알겠죠? 어차피 똑같은 계산이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하면 될 거야. 학년은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번 겨울방학 때 오총고반은 아마 RPM을 한 바퀴를 돌릴 거야. 겨울방학 내내. 아니다. 다음 여름방학이네. 다음 여름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에는 공통수학 1, 본수업 때는 공통수학 1을 할 거고, 그때는 아마 10월쯤 너희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너희들은 고등학교 시간표로 아마 돌아갈 거야, 중3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거의 끝나자마자 할 거다. 고등학교 시간표로 중3들은 다 돌아갈 거고.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전에 계속 수상을 계속 하고 있을 거야. 본반에 있는 애들은. 계속 수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이렇게 반을 나누고, 그리고 본반 애들은 이제 공통수학 1의 RPM 정도 되는 난이도에 있는 문제집을 한 바퀴를 돌릴 거고, 방학 동안에. 그리고 그 평준화반 애들 같은 경우에는 RPM보다 좀 쉬운 거로 한 바퀴를 돌릴 거야. 근데 그 평준화반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할 거고, 오총고반은 처음부터 당연히 다시 하긴 하는데 이제 조금 스피드가 빠르겠지. 스피드가 빠를 거고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야,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본학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마플 시너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너희들의 그 목표치가 1, 2등급이다 하면 마플 시너지를 할 거고, 너희들 목표치가 2, 3등급이다 그럼 그것보다 좀 쉬운 거를 할 거고, 이런 식이 될 거야, 수업이. 그리고 평준화반도 마찬가지. 걔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뭘 할지 이제 정하게 될 거지. 그리고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이제 고1이 끝났어. 여름방학이 되면 바로 대수를 하게 될 거야.
아마 중3 여름방학, 중3 겨울방학 때 내 생각에는 대수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특강으로 아마 너희들은 대수 들어가게 될 거다. 아, 이제 공통수학 2가 들어가겠네. 맞나? 맞네. 특강은 공통수학 2로 들어갈 거고 본반에서는 공통수학 2를 하게 될 거고. 이제는 고딩이야. 얼마 안 남았어. 진짜 3학년 2학기 진짜 금방 간다. 중간고사 치고 나면 중간고사 끝났다 놀자 하고 그 주말 놀고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 시작하자 하고 시험 대비 시작한다. 진짜로. 진짜. 왜냐면 한 달 뒤에 시험 봐. 그러고 나면 이제 너희들 막 원서 쓰고 뭐 어쩌고 애들 뭐 그 와중에 이제 거기서 나뉘어. 이제 중학교가 끝났으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열심히 마지막으로 놀아야지 하는 놈들이랑 이제 중학교 끝났으니까 고등학교 거 열심히 해야지 하는 놈으로 이렇게 뒤로도 나뉠 거야. 근데 아마 우리 학원 다니면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거 달릴 거고. 마지막으로 노는 건 마지막으로 놀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논다. 고3까지. 끝! 수고했어.